유연체 정치 시선 유연하게 삐딱하게. 네, 어제 안철수 의원이 이 최후 통첩성으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혁신전당대회를 받아라, 자 이렇게 요구한 이후에 새정치민주연합 내홍 더욱 거세지고 있죠. 비주류 의원들 집단 탈당 카드를 암시까지 하면서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최측근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 어제 한 언론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1차로 한 10여 명 탈당할 예정이고요. 2차, 3차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는 탈당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지난주 선언한 대로 강경 입장 마이웨이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탈당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심도 아닐 것이고 그냥 저에 대한 압박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다시 한번 요구했던 혁신전당대회에 대해서도 오늘 다시 한번 확실하게 거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은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지금 총선을 앞둔 경쟁하는 이렇게 전당대회는 이렇게 분열하는 또 많은 후유증을 남길 것이 분명한데 언제 총선을 준비하며 언제 혁신하겠습니까? 우선 안철수 그 대표는 우리 당을 만든 그중에 공동 창업주거든요. 대표 물러가라,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저는 탈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짐짓 심각하지 않은 것처럼 이런 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것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승용 최고위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표에게 당의 통합과 화합을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부디 대표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동지들을 척결해야 할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당의 탄압과 총선 승리를 위해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위기의 새정치민주연합 상황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용인대 최창렬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야당 대표와 전 대표의 갈등, 계속 이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면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 자, 문재인 대표도 뭐 마이웨이를 고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문재인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나 자신의 생각에서 조금도 뭐 절충을 하거나 양보할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네. 이제 오늘 관훈 클럽 토론회에서도 마지막 또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가 네. 전혀 뭐 혁신전당대회를 받아들일 의사가 없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탈당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는 공동 창업주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이 이유가 문재인 대표가 만약에 지금 대표직에서 사퇴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그 향후 정치적 입지가 대단히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을 하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정치적 입지가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대선 주자로서는 더 이상 뭐 회복 불능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문재인 대표로서는. 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오로지 대표직을 고수하겠다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표나 뭐 안철수 전 대표나 내년 총선을 겨냥한 공천 싸움이라는 성격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내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어느 정도의 다른 안을 좀 내세워야 되는데,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하면서 또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했던 이 10대 혁신안은 또 수용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작 수용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 문한박 연대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에게 미리 상의를 하지 않고 이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네. 최고위원회라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도 마찬가지긴 한데 서로 만나서 뭔가를 이렇게
논의하는 그러한 모습을 회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기자회견이나 뭐 이런 형식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최후 통첩성 발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응하고 이런 핑퐁식의 주고받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은 아주 피곤감이 거의 극도로 와 있고 당내 내용과 갈등도 이제 뭐 거의 비등점을 향해서 치닫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문재인 대표는 현 상황이 물러나면 더 이상 자신의 갈 길은 없다라는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러한 행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오늘 관훈 토론 그 내용에서도 더 이상 제한할 내용도 없다. 없다 그렇게 얘기했죠. 사실상 이 핑퐁 게임의 종료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러면서 안철수 의원 탈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탈당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 공동 창업주의이기 때문이다. 자, 이 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대 개혁안을 또 받은 것 그리고 이 공동 창업주다 이런 말로 바리케이트를 치는 것 이것이 좀 탈당의 명분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 같이 보여요. 그렇죠. 만약에 탈당을 하더라도 자신은 끝까지 안철수 의원의 혁신안을 수용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는 것 같고 마지막까지 어쨌든 당의 단합을 위해서 노력을 했고 안 의원을 포용하려 했다라는 정치적 명분을 쌓으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쨌든 뭐 탈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도 그러나 탈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어떤 각을 세우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쨌든 보기에 따라서는 뭔가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이 어쨌든 마지막에 탈당이 되거나 분당이 됐을 때 자신의 어떤 입장 명분을 확보하려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은 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탈당하기 위해서 계속 자신의 명분을 쌓는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도. 그렇지 않고서야 조금 더 이 태도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양비론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하고 그리고 그 시에서 아주 단호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뭐 가기로 목숨을 걸면은 지는 애가 문제냐 뭐 이런 얘기를 그 고성희 시인의 그렇죠. 예, 그 시를 인용을 했단 말이죠. 게다가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디든 못 가냐 뭐 이런 아주 정말 단호하고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문재인 대표나 또 혁신전당대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더 이상 제안할 것도 없고 요구도 하지 않겠다, 묻지도 않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부산으로 이제 간 안철수 대표나 전 대표나 각자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라서 더 이상 지금 우리 정치권이 다 그렇긴 합니다만 야당에서도 더 이상 정치라는 기능이 부재한 게 아니냐. 예, 어차피 갈 길을 정해두고 그 길로 가기 위한 명분 또는 그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다는 거죠. 예. 자, 안철수 의원 전 공동 대표였습니다. 지금 본가가 있는 부산일까 아니면 처가가 있는 여수 쪽에 가 있을까 뭐 지금 직거 중인데 이 오늘 관훈 클럽 문 대표의 이 공동 창업주란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지 과연 안 대표에게 공동 창업주의 대접을 해줬습니까? 공동 창업주라는 얘기가 이제 지난해 그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이 합당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대접이라 말씀하셨는데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대접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리고 문재인 대표도 이제 그 전당대회 28 전당대회 이후에 사실 친노의 기득권 때문에 상당히 많이 여러 가지 친노 기득권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아무튼 비주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문재인 대표는 오로지 친노나 자신의 어떤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당대표직 해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공동 창업주라면 지분이 5대5로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까? 지분이 이제 없었죠. 안철수 대표인데 이제 와서 이제 문한박 연대를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당의 대표의 권한을 공유하겠다라고. 문한박 연대는 지분이 3분의 1. 3분의 1이죠. 5대5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공동 창업주란 말은 안철수 의원이 보기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겠죠. 더군다나 이 창당을 할 때 이름이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의 새정치와 그렇죠. 민주당의 민주연합이 합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당명을 바꾸는 공고 국민 공모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정치를 지우는 안철수를 지우는 작업이 또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당명 개정도 바로 이때 이루어진다는 게 이 시기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거죠. 새정치연합이라는 당명과 민주당이 합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된 건데 지분을 같이 가져가겠다라는 거였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안철수의 새정치가 대단히 필요해져. 민주당으로서 특히 문재인 대표로서는 그 안철수라는 존재가 없으면 자신의 어떤 야당에서 입지를 확보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바로 그래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이 됐던 건데
지금 이제 새정치를 빼자라는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당명 개정 공고에 있어가지고 뭐 이제 이유는 부르기가 쉬워야 된다. 그리고 발음하기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일리가 있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바로 이 시기에 이 당명을 또 이렇게 개정한다는 게 과연 이게 통합을 하려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냐라는 비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자, 안철수 의원 이제 어떤 제안도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돌아갈 다리를 불살라버린 셈인데 네.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의 선택은 뭐가 남아 있습니까? 글쎄 아직은요. 그러나 이제 지금 뭐 분위기는 거의 탈당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아까 모두의 이제 앵커께서 뭐 언론 인터뷰에서 문병호 의원이 안철수 대표의 아주 측근이잖아요. 네네. 비서실장을 했던 문병호 의원이 이번 주말 정도 탈당할 것 같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10명 정도는 반드시 하고 20명까지도 가능하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내일 또 이제 수도권 뭐 이제 출신들 의원들의 모임이 있어요. 새정치연합에. 근데 수도권 의원이 한 60여 명 되니까 여기서 이제 어떠한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가닥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변곡점이 될 것 같거든요.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게다가 지금 당의 통합행동이니 뭐 이제 구당 모임 이런 모임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론 그런데 이 모임들이 뭔가 지금 안철수 문재인 대표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다시 이렇게 뭐 화합시키기엔 저는 이미 시간이 지난 것 같기도 하고 게다가 통합행동에 있는 이런 중진 의원들도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으면서 내년 총선 불출마한다 뭐 이래야지 이 어떤 발언권도 있고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별로 그런 점이 없거든요. 지금 저기 그 뭡니까 전남 여수의 그 김성곤 의원이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그 인물 그 김 의원 빼놓고는 지금 그런 인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중진 모임이 별로 지금 뭐 당의 화합에 기여할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일단 내일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이 두 분이 후보 단일화를 했을까? 참 지금 보면 물과 기름 같은데 간단하게 혁신 전당대를 보는 인식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오늘 관훈 클럽에서 혁신 전당대회는 경쟁을 하고 쪼개자는 것 이런 이익은 받을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안철수 대표는 혁신 전당대회를 제안하면서 이것은 통합의 새로운 당을 만들자는 것 그리고 선거에 이기자는 것 이런 생각으로는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그렇게 같은 사안을 놓고 이렇게 의견이 정반대일까요? 일단 생각이 다르니까요. 일단 정치적인 속내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안을 두고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뭐 정치라는 게 다 그런 건데 지금 뭐 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았는데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협력이 아니라 대결의 길로 가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건데 안철수 의원 얘기는 전 그 지금 현재 이 문재인 대표의 말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당이 지금 계속 주류 대 비주류의 갈등 구도가 굉장히 구조화되고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되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누구 말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는 이미 아닌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전 전당대회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문재인 대표가 승부를 거는 것과 더불어서 뭔가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사실은. 근데 문재인 대표가 계속 지적되는 겁니다만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는데 대단히 인색한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오히려 승부를 던질 만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안철수 의원의 얘기처럼 승리할 수도 있거든요. 완전히 그럼 이제 그 리더십에 대한 논란을 종식시킬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렇겠지만 아무튼 너무 인색하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으로서는 결국은 당신의 기득권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계속 생각이 이제 치킨 게임처럼 뭐 부딪히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혁신 전당대회를 위해서는 내가 당 대표직을 내놓지는 못하지만 그것이 통합 전당대회라면 내가 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통합 전대라는 게 뭐 언제 어느 때 실현될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이제 말하자면 가정법이잖아요. 조건을 달면서 그렇다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인데. 이런 이제 그 언어의 구사가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보기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통합전당대회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천정배 신당이 지금 갑자기 새정치연합을 탈당해서 천정배 의원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거기 같이 새정치연합하고 통합전당대회를 할 리가 없죠. 이거는.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혁신전당대회는 뭐 거부하면서 통합전당대회 같으면 내가 대표직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부분들은 문 대표나 안철수 의원이나 다 각자의 어떤 뭐 정치적 이익 때문에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그 진정성은 좀 없어 보이긴 하죠. 네. 그런데 분열 뒤에 통합이라는 게 또 야당의 전략이 됐던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의도연구소가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지금 야당의 내용을 보면서 선거 막판에 대선 직전에 이 야당의 분열이 통합이라는 것으로 극적인 반전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런 뭐 경고 내지는 뭐 부자 몸살인지는 그런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우리 정치를 보면요, 우리나라 한국 우리 정치를 보면은 이 분열과 통합의 정치였던 것 같아요. 네. 분열되는 쪽은 반드시 지고 통합하는 쪽이 이겼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가 얼마 안 됐습니다만 민주당 합당도 결국은 통합된 여당이 이겼잖아요. 네. 그리고 97년도 대선 때도 그때는 이회창 이인재 후보가 갈라서면서 신한국당에서 그러면서 이제 김대중 후보가 당선이 됐거든요. 네. 결국은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표가 분산되면 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야당은 지금 표의 분산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야당은 또 그럴 때마다 아주 철저하게 망가지고 난 상태에서 뭔가 통합하는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다음 내년 총선에 철저히 깨지고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 상상력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현 상태로 볼 때 그렇게 지금 거기까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당장 네. 총선에서 참패가 지금 불보듯 뻔하고 대체적으로 지금 야당의 패배를 전망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 그렇게까지 얘기하기에는 지금 상황은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 야당의 상황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표 이제 총선을 향해서 뚜벅뚜벅 마이웨이를 가겠다 했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이 당을 이끌고 갈 동력이 있는가? 자, 지금 오늘 주승용 최고위원 사퇴했습니다. 자, 이분은 호남을 대표하고 수석 최고위원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예. 사퇴하고 또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 당무 이제 당무 거부를 했죠. 한다는데 예. 이미 오영식 최고위원도 사퇴해서 사퇴했고요. 부석이 지금 공석인 예. 거고. 자, 누구를 이끌고 어디를 총선을 향해서 무슨 동력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문재인 대표의 생각을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요. 잠깐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는 뭐 선악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미 현실 정치는 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쯤 되면은 뭔가 새로운 감동, 파격 이런 게 필요해요. 근데 지금 계속 뚜벅뚜벅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뜻이 지고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지고한 뜻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최고위원이 이미 선출직 최고위원이 5명 중에서 2명이 사퇴를 했고 현직 원내대표가 당무 거부로에 들어간 상황이고 이렇다면 과연 정말 말씀처럼 당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네. 그리고 탈당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 거의 비등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 저는 당이 철저히 야권이 분열되는 게 또 재편이 될 수도 있긴 해요. 사실 총선 전에도 이렇게 분열돼 가지고 선거를 치르나 마나 아니겠어요? 그러면 야당이 과연 이대로 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제 문 대표는 너무 자신의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양새를 내려놔야 된다. 그래야 뭔가 야권의 이런 분열에 어떤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열리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야말로 답이 없는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들 제대로 움직여지겠습니까? 자,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이제 내일 하루를 남겨놓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국회를 질타했습니다. 앞으로 상상하기 힘든 테러로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이 국회에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이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네. 지금 일어나지도 않은 테러에 대한 얘기인데 이게 오늘 뭐 국무회에서 한 얘기가 테러뿐이 아니죠. 노동개혁법, 청년 일자리 만든다는데 자, 국회라는 사람들이 기득권의 대변자 노릇을 하면서 청소년의 일자리를 볼모로 잡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자, 이렇게 해서 정말 국민의 심판을 어떻게 받으려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자, 이 국회에 대한 심판론 뭐 야당에서는 특히 자기들을 겨냥했다 해서 더욱 반발하고 있는데 어제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만났잖아요. 네. 근데 어제도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쏟아냈어요. 대통령이 이제 구호체를 사용했습니다만 아주 직설적이었죠. 네. 좀 당혹스러운 면이 있었고 또 지금 국회 심판론이 저는 좀 도가 좀 넘은 것 같아요. 대통령이 국회에 대해서 어떤 이러한 비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국회가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근데 최근에 좀 자주 했죠. 너무 도가 넘고 너무 잦죠. 지금 이제 그 진실한 사람을 선택해 달라라고 했던 것도 총선 심판으로 읽혔고, 이 어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총선 때 어떻게 표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들겠느냐 이런 얘기는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사실은 삼권 분립의 나라에서 게다가 오늘은 또
국회가 기득권의 대리인이다. 이건 국회를 아주 뭐 국회에다 직격탄을 쏜 거거든요. 이건 뭐 전 야당뿐만이 아니라 이건 여당도 사실 이쯤 되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해야 돼요. 사실 김무성 대표도 네. 국회에 대해서 너무 행정부가 청와대가 국회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나오고 있어요. 저 그래서 네. 과연 우리나라의 이 삼권 분립이 작동이 되는 건지 또 어제는요.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종걸 스토커다라고 자신을 얘기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모습까지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점잖지 못하다. 그리고 야당이 국회 선진법을 악용한다. 마치 대통령한테 무슨 고자질하는 것도 아니고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이런 모습들이 참 정상적인 모습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어쨌든 답답한 이 세미체 전국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용인대 최창렬 교수였습니다. 네, 국회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현안이 있죠. 바로 선거구 획정 문제인데 오늘도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국회의장과 여당 간의 설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정의회 의장이 여당이 당리에 너무 치우친 것 아니냐 했고 여당에서는 의장의 권한이 너무 많다. 자, 이렇게 대응을 했다고 하는데 자, 설전의 형식은 그렇지만 결론은 정치권이 당리당략에 매달려 선거구 획정을 못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겠죠. 선거 얼마 남지 않았는데 선거구도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는 상황.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우리 정치권의 현실 그대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은 더 자두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책임 현준호, 연출 김연아, 작가 안수정, 임효진, 뉴스 편집 제일 앵커 유연채였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십시오.